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순식간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좀 찍어놨던 주담통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오늘 SNS 택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지금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미리 통화해놨던 몇 개 종목들만 좀 올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신규로 주담통화 한 내용들, 이 주담통화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 신선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크게 뒤처지는 뉴스는 아니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주담 통화를 듣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한번 훑어보고 통화를 들으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셔서 몇 개 뉴스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3자 배정으로 참여했던 발행 대상자가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기존에도 투자자로 참여했던 익숙한 그 투자 회사고요. 각각 300억 원씩 사이좋게 600억 원에 대한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는 이제 또 자금의 여력이 더 생겼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 뉴스를 보시면 오픈 엣지 2차 M&A 기지개 150억 실탄 어디로 갈 거냐. 확보자금 450억 원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R&D 연구개발에, 그리고 나머지 150억 원은 M&A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자금 활용 목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150억 M&A 도대체 누구를 대상을 하고 있냐, 그것에 대한 뉴스가 8월 8일에 나온 겁니다. 제가 주담 통화했을 때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이라 제가 물어봤던 건데 뭐 크게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수인력 신규 영업망 확보를 위해서 유럽 내 유망 IP 업체 인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언론사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네, 여기도 나오죠. 오픈 엣지가 유럽 국가의 반도체 IP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최근에 6월 일본 현지법인 및 R&D 센터 설립 소식을 알렸죠. 그리고 동유럽 등 연구개발 인력이 몰린 지역으로 해외 거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오픈 엣지는 IP 기업이죠.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이 이제 R&D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나가는데 인력이 상당히 귀하다라고 합니다. 우수 인력들이 이쪽 동유럽 지역에 인력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거점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우수 인력들을 계속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이번에 M&A도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좀 이따가 주담 통화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뉴스를 제가 또 여쭤봤어요. 오픈 엣지가 7나노미터 HBM3 테스트 칩을 출시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픈 엣지의 자회사 중에 TSS, 더 식스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거를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자회사인데요. 7나노 공정으로 HBM3 테스트 칩을 출시 및 검증했다라고 나오고요. 이 내용도 제가 주담 통화를 통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참고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칩넷 컨트롤러를 국제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냐면 퀄리타스 반도체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칩넷 패키징은 이제 하나마이크론 쪽이 이제 국제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 13일에 나온 뉴스죠. 칩넷 컨트롤러 IP인 OUC를 출시했다라고 최근 8월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CXL이죠. CXL을 주도하는 건 삼성입니다. 삼성이 주도적으로 요 시장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삼성이 혼자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반도체 시장이 아니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 CXL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CPU나 GPU 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장이 아직은 개화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월 19일이죠. 오늘 또 나왔던 따끈따끈한 뉴스. CXL이 어떤 기술이길래 삼성과 파두 같은 기업들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 뭐 그렇게 눈독 들이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주변 장치 간의 초고속
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상호 연결 기술 표준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CXL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이유는 확장성과 속도가 꼽힌다. 그러니까 속도는 알겠어요. 고속도로 뭐 역할을 해서 속도를 높인다. 확장성이란 얘기는 뭐냐면 램을 계속 껴야 되잖아요. 램을 더 추가로 끼지 않아도 여기에 기존에 있는 램에 CXL이라는 장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링크를 통해서 기존 장비만으로도 전보다도 더 많은 이런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연산 처리 속도를 대폭 높여준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관련주로 이제 나오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선두주자고요. 이거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좀 내려보시면 파두죠. 파두가 스위치 칩, CXL 스위치 칩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두가 이제 관련주로 주로 많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CXL 컨트롤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주담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뭐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네. 그 최근에 유상증자 뉴스를 보고 좀 연락드렸어요. 예, 그 600억 유증 중에 150억이 M&A 뭐 대상이라는 언급이 언론에 나와서 이게 혹시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뭐 대상이나 내용이 있을까 해서.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네네. 저희 기존의 IP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개발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는데, 예. 사실 이게 파운드리에는 노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네네. 그 노드별로 이제 IP 개발한 거를 이식하는 포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업무들은 사실은 저희가 개발하는 업무보다는 조금 더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 네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뭐 아시아 쪽이나 동유럽 쪽에도 좀 많고, 네. 그쪽이 이제 조금 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싸게 인원들을 뽑아서 네. 그 인원들이 그 업무를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더 저희 쪽에서는 IP 개발 예. 포팅까지 좀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기업들이 있다면 네네. 좀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서포트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인건비나 생산성 측면에서 어떤 기업이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을 후보를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사업 실적을 봤는데요. 그 네네. 이게 매출의 계절성이 있나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로 조금 줄어든 없습니다. 거. 저희 계절성은 없고 네. 이거는 정말로 저희가 수주를 따오는 이슈인데 예. 이건 이제 업체별로 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해. 예. 사실은 그 시즈널리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없고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프로젝트 진행이 이연되다 보니까 상반기 쪽에 좀 그런 부분들이 부진하게 보여 수도 네. 있고 또 하반기 때 그런 매출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수주에 대한 이슈지 예. 그 계절성에 대한 이슈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로열티 매출이 지금 뭐 네네. 사실 저도 로열티를 지금 운운할 단계는 아닌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네네. 로열티 매출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로열티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네. 그때그때 칩이 얼마나 팔리느냐가 중요한 사실은. 뭐 정산이 좀 늦어지는 때도 있고 네네. 아니면 그쪽에서 칩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누적 효과로 확 늘어나면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업앤다운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나오는 로열티 매출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만 줄어들어도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라이센스 하우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누적 효과로 로열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분기별 쪽의 칩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산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이에요? 뭐 파운드리도 있고 뭐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팹리스가 가장 칩을 잘 만들어야지 예. 이제 자주 만들어야지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는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인 영업 관계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특히 실생 반도체 쪽의 업황 자체가 예.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제 회사별로 자기네들이 칩을 개발한다든지 네. 이런 업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좋은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뭐 저희가 서버 쪽하고 차량 쪽의 매출이 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쪽에 관련된 이제 팬리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차량 쪽 매출이 좀 비중이 큰가요? 작년에 서버 쪽이 가장 컸었고요. 그 다음이 차량 쪽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차량 쪽은 뭐 넥스트 칩이나 텔레칩스 이런 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그 TSS에서 7나노 공정으로 HBM3 칩 출시 뉴스를 봤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HBM이 지금 뭐 5세대까지도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HBM3 칩 출시가 산업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HBM3에 대한 거는 저희도 작년에 개발을 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테스트 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IP를 개발해놓고 이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이거를 파운드리에 가서 테스트 칩을 만든 다음에 네. 이게 정말 실리콘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고객사한테 정보를 주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HBM3에 대한 IP는 이미 확보해서 작년부터 확보해서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라 네. 뭔가 새로운 게 개발이 돼서 지금 나왔다 이 얘기는 아니었고요. IP가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된 거를 고객사에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테스트 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HBM3에 국한된 게 아니라 3E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3E는 뭐 3E까지는 로직 다이가 아니라 이제 네. 기본 다이라고 하긴 해요. 네. 3랑 3E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사실은 이제 4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지만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3나 3E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어떤 노드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희는 TSMC 7나노 쪽이니까 TSMC 7나노 쪽에서 HBM3 관련된 칩을 만든다면 저희 쪽이 활용할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구현이 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검증, 검사 장비들 업체들도 있지만 오픈 엣지가 제공해주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어떤 그 의미인지. 검사 장비 쪽은 그 IBM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는 거고 네네. 저희는 IP가 사실은 무형인데 네. 그 파이 IP라는 거는 굉장히 좀 피지컬 IP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피지컬 IP가 실리콘에 찍혔을 때 네. 칩에 이식이 됐을 때 이게 잘 돌아가는지는 저희가 그거를 증명해서 보여줘야죠 고객사한테. 하나의 마케팅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 유일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구현하는 게 좀 어려운 기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국내에는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오픈 엣지 국내 경쟁사 자체가 없지 않나요? 네, 없습니다. 그죠? 알파웨이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국내 업체는 아니잖아요. 알파웨이브도 저희의 경쟁사는 아니죠 지금까지는. 네. 왜냐하면 알파웨이브도 저희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딱히 특정할 수가 없네요. 저희는 시놉시스 키다스랑 주로 경쟁을 합니다. 시놉시스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제가 국책 사업 진행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 네. 칩렛 쪽, 뭐 컨트롤러 쪽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CXL 칩렛 쪽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사업적인 접근이 지금 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CXL은 작년부터 저희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서 뭐 네. 그거에 대한 사업적 접근성은 이미 네네. 커머셜라이즈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칩넷은 저희가 지금 UCI 컨트롤러라고 칩넷 컨트롤러 개발하고 있고 네. 아마 올해에 1차 드래프트 나올 거고 내년도에 완성품 나올 거라서 네.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칩넷은 뭐 지금 현재에 대한 이슈보다는 앞으로 2, 3년 뒤에 더욱더 커질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단님 감사하고요. 그 주주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있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 기술이 이제 잘 돌아간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 IP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작년에 올해 뭐 2분기 때 실적 이 수주에 대한 공시 진행하고 이후에는 그렇게 수주 공시가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저희도 빠르게 좀 그런 수주들을 빨리 확보해서 시장에 얘기해야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도 저희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바쁘실 텐데 오늘 뭐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통화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네, 친절하게 잘 통화해 주셔서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600억 유증 뉴스 150억 어디다 쓸 거냐? 자, 일단은 그 포팅 지원하는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인력들은 핵심적인 연구 개발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회사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계절성이 있는지 로열티 매출이 좀 줄어들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전방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칩 판매가 줄어들어서 로열티도 당연히 줄어들었다. 칩 판매가 많이 될수록 그 곱하기 n으로 이제 로열티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 쪽이 매출이 가장 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도 그 다음으로 매출이 비중이 크다라고 합니다. 차량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넥스트 칩과 텔레칩스가 주요 고객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TSS의 7나노 HB3 칩 출시 이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유일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경쟁사는 없다. 뭐 대표적으로 시놉시스 정도가 이제 경쟁사다. 케이던스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칩이 실리콘에 이식되었을 때 잘 돌아가는지를 증명하는 HBM3 테스트 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칩넷 아까 말씀드렸던 CXL 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CXL은 이미 작년부터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칩넷은 이제 막 그 제품이 출시가 됐죠. 칩넷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CXL도 CXL인데 칩넷이 굉장히 앞으로는 좀 주목받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분 지금 뭐 저전력 반도체가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높은 상승을 가져가면서 온디바이스 AI도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사실 온디바이스가 뭡니까? 엣지 디바이스잖아요. 오픈 엣지 할 때부터 사실 이 온디바이스 개념은 용어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 온디바이스가 갑자기 수급을 받더니 올라갔잖아요. 칩넷도 CXL도 저는 그런 개념에서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CXL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반도체 탑 플레이어들이 이 CXL에 대해서 조금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기 때문에 삼성 혼자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사업이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개화 시점이 오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좀 포커스를 두는데 칩넷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칩넷은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그 부연 설명에 대한 건 저도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를 좀 한 뒤에 CXL과 칩넷 관련된 거는 한번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요 종목들이 CXL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네오셈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파두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많이 유명해졌죠. 파두 끝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면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마찬가지죠. 한술 더 뜹니다. 얘는 바닥을 파다가 여기에서 석유 시추를 한번 했죠. 여기서 우물을 2번이나 팠습니다. 퀄리타스는 한술 더 뜨고 있다. 자, 파두는 선배죠. 얘는 뭐 지금 더 양호한 흐름인 것 같은데 사고를 친 건 사실 파두가 더 사고를 많이 쳤죠. 그래서 삼총사가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고 CXL의 대장주인 네오셈이 상당히 흐름이 강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 얘야말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알아보는 오픈엣지는 바닥을 다진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 비중을 줄였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비중을 줄이는 시점은 이미 이쯤부터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흐름이 꺾여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여기서부터 물을 타셨다라고 하면 손실폭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영역이고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신규로 접근했다라고 하면 조금 리스크가 좀 있었던 투자 대응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의 모습을 좀 확대해서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5일선이죠 이게. 자, 5일선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2.9%가 빠졌는데 5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21선을 넘어가 주는 게 1차적인 숙제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던 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여기 21선을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비로소 우리가 이제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흐름을 따라가긴 하지만 얘는 특별히 AI 쪽 섹터도 수급을 받습니다. NPU를 만들고 있잖아요. NPU 관련된 IP를 만들고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CXL 그리고 칩넷 이런 쪽으로 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네, 온디바이스 AI 뭐 요런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한 요런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추적해 보시면서 오픈엣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검토해 보셔야 되고, 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뭐 실적 전망은 2025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가이던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게요. 이미 CXL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3자 배정으로 지금 유증을 받았습니다. 유증을 받아서 뭐 파생 상품 평가이익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 차입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런 CXL 매출과 지금까지 주력으로 판매했었던 그런 엣지 디바이스 관련돼서 그런 IP 매출이 계속 로열티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누적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이미 분기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 자, 여기 분기 실적을 보면요,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죠. 영업이익률이 35%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지금 올해 1분기에는 또 실적이 또 꺾였는데, 자, 이렇게 매출이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무섭게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영역이 이 IP 업계입니다. 여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죠. 산업이 개화하고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매출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질적인 영업이익의 상승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은 시장에서 굉장히 외면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칩넷 그리고 CXL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가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죠. 애플에서도 이번에 아이폰 16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구글에서도 픽셀 9인가요? 픽셀 9 지금 나오죠. 스마트폰 나오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지금 이미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점점 더 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얼마나 조정을 지금 많이 받았습니까? 반토막도 더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이제는 좀 바닥을 잡고 좀 다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미 저기 전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외적인 변수가 물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너무 큰 비중이 아닌 영역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분할로 접근하실 수도 있는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요 21선 안착하는 시점이 좀 신규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요 시점이 나오면 저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은 쉽게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주식이 너무나 쉽고 재밌어지는 그날까지 저 텐선비 남윤택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